크게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해냈고 하루는 무사히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조용히 마음을 채웁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렵지 않은 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고르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면 아직 덜 이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안정되면 마음도 함께 편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애썼고, 더 버텼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재촉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는 내려놓았고, 어느 정도는 잃었다고 느끼는 지금, 이상하게도 마음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이 허전함이 또렷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 아닐까? 이 나이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에 답을 서둘러 내리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마음을 고치거나 생각을 바꾸려 애쓰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왜 인간은 충분해 보여도 늘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아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이 오래된 질문을 천천히 그리고 부담 없이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목표도 잠시 내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덜 서두르고 조금은 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막상 그것을 손에 넣으면 곧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힘들게 바라던 자리에 오르면 잠시 안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가 주는 만족은 흐려집니다. 이제는 또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고, 지금 이 상태가 어딘가 모자라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족함의 이유를 대개 스스로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거나, 아직 마음이 덜 성숙해서 그렇다거나,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책해도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습니다.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꾼 채 다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부족함을 개인의 성격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그렇게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마음은 긴장하고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마음은 편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이번에는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부족함과 공허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온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이상하게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감정은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덜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자책하기보다, 마음이 원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마음은 아주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만족해도 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고 마음 놓아도 될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잠시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야 할 것 같고, 괜히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 앞으로만 끌려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괴롭고, 그것을 이루고 나면 무료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못해서 괴롭고, 원할 것이 없어져서 다시 괴로운 상태. 이 두 감정 사이를 마음은 끊임없이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욕망을 이루려 애쓰지만,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또 다른 불편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상태를 늘 부족한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 아직 도착하지 못한 마음처럼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은 실제로 부족해서 생긴 감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을 알지 못해 생겨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치기보다, 아, 마음이 원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거리만큼 마음에는 아주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다음 이야기를 조용히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욕심도 없고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조급함도 많이 내려놓았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젊을 때와 비교하면 바라는 것도 줄었고, 경쟁의 한가운데서 한 발쯤은 물러나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완전히 편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제는 좀 단단해져야 할 것 같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면 괜히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지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몰아붙일수록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허전함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애쓰며 살아온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항상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들이 삶의 방향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표들이 하나둘 이미 지나온 길이 됩니다. 더 이상 간절히 쫓아야 할 것이 줄어들자 마음은 잠시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허전함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삶의 속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더 빨리 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 마음을 서둘러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은 마음이 잠시 쉬어갈 자리를 찾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허전함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삶이 다음 단계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다는 조용한 징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감정을 없애려 합니다. 무언가로 채우고 다른 생각으로 덮고 다시 바쁘게 움직이면 이 허전함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더 만들고 사람을 더 만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멈추지 않으면 괜찮아질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집니다. 쉬지 못한 채 계속 다음으로 밀려갑니다.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고 잠시 숨었다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지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쓰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은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제안합니다. 부족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과 조금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곧바로 나라고 받아들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불안해지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마음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렇게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이 작은 거리는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족함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대하면 삶을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감정을 과하게 다잡지 않아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자리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고통을 키우지 않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부족함과 함께 살되 그 부족함에 휘둘리지 않는 삶, 이 태도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조용히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자기 자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괜찮다고 말해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 말이 완전히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빨리 지나가게 하려 하고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속아주지 않습니다. 계속 괜찮은 척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애써 외면할수록 마음 한가운데서 자리를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전혀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은 조금 허전하구나. 아, 오늘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날이구나 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 말입니다. 이 인정에는 포기나 체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지금의 마음으로 두는 것,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대하면 부족함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날씨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허전한 날이 있다고 해서 그 하루가 잘못된 하루는 아닙니다. 그저 그런 날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아주 작은 평온이 스며듭니다. 크게 기쁘지도 않고 특별히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괜히 마음이 급하지 않은 상태,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 평온은 무언가를 더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도 잠시 머물러도 괜찮다는 조용한 허락에서 비롯됩니다. 부족함이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부족함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은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지금 이 순간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바빠지고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부족함은 바로 이 틈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우리는 자주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숨 쉬고 있고, 앉아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단순한 사실조차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지금 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잠시 느껴보십시오. 의자에 기대어 있다면 그 안정감을, 바닥에 발이 닿아 있다면 그 감각을 그대로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은 아무 노력 없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하려 하지 않아도,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숨은 이미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비교할 대상도 없고 증명해야 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다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부족함이 다시 올라와도 곧바로 끌려가지 않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리만큼 마음에는 숨을 쉴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는 삶을 바꾸려 애쓰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미 충분히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속도로 말입니다. 이제 이 속도를 안고 에필로그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부족함을 없애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왜 인간의 마음은 늘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그 감정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만하면 충분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허전함이 올라올 때마다 괜히 나만 이상한 것 같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쉽게 약속하지 않았고 대신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는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그 부족함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그 감정에 삶의 방향을 맡기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덜 살아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의 무게가 가끔은 허전함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밤 그 마음을 조금은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고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런 마음이 지나가도록 잠시 자리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부족함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잠시 떠올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마음은 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조용히 숨 쉬고 계십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은 이미 충분합니다.